할 수 있다. 퓨어 상태, 퓨어 엘레멘트, 예를 들어 카파, 철 이런 퓨어 엘레멘트에서 이것이 만약 스테이블 상에 있다면, 근데 멀티 페이즈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하나의 상만 고려한다면, 일단 퓨어 엘레멘트의 엔탈피는 0으로 가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엔탈피는 나중에 미시적으로 보면 결합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카파 간의 결합 에너지를 0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카파 F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냐, 그것들이 나중에 중요한 값이 되고, 이것의 비교를 위해선 상대적인 어떤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표 엘레멘트에 대한 값을 통상 0으로 둔다. 멀티피직스 이펙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다물리 현상을 넣는데요. 온도 압력 효과 외를 달리 스트레스 스트레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일렉트릭 필드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떤 일렉트릭 필드를 재료에 가할 때 그것의 레티스들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을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렉트릭 포텐셜 그리고 차지의 양이 되겠고요. 이건 인터페이스 에너지, 인터페이스 에리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케미컬 포텐셜, 물질의 양이 되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에너지와 인터페이스 에리어 잠깐 말씀드리면, 표면의 면적을 A라고 하고 인터페이스 에너지를 감마라고 하면, 감마 A가 바로 인터페이스 에너지의 총량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에리어가 변화할 수 있다면 시스템의 에너지는 감마 dA, 여기에서 감마가 일정하다면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은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lectric field displacement, electric potential, 차지, interface energy, area, chemical potential, 그리고 각각의 엘리멘트들의 concentration이 될 수도 있고 몰수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양을 나타내는 값들로 내부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헤르멀츠 프리 에너지에서는 똑같이 요게 이렇게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깁스 프리 에너지가 되면 요것이 좀 뒤바뀝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PdV와 VdP로 뒤바뀌는 것과 컨시스턴트한 것이라고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입실로는 V분의 dV를 입실 D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VDP인데 콘스탄트 P니까 이것은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의 장점은 이렇게 다양한 이펙트들을 연력학식에 이렇게 아무 가정 없이 심리스하게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라는 점이 장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렉트로케미컬 이펙트 보겠습니다. 자, 콘스탄트 TV에서는 요런 효과들,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만 일단 남고, 지금 뭐 나머지 효과들, 예를 들어서 인터페이스 에너지 변화는, 아니면 압력에 의한 효과,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효과, 이런 것들은 일단 무시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dNi, 그러니까 물질의 몰수가 달라짐에 따라서 변하는 차지량, 변화량을 dNi를 이렇게 남게 되면 이 두 가지 효과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양에 따른 차지 변화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에, 이것은 valence of species, 예를 들어 카파 2 플러스였다면 2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몰수였다면 요게 아보가드로 넘버를 곱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바로 요 값이 요렇게 치환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질 변화에 따른 전하의 변화량은 요렇게 주어진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물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중성으로 있다가 이렇게 이온화 되는 과정, 뭐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하가 없다가 이온화 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만한 전하가 발생을 했고, 결국 전하가 발생하면 그만한 양의 electric static potential에 의한 헤르미츠 프리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자, 전하량과 아보가드로 수 곱하면 이것은 1 페럿이라고 하는 요 전하량의 단위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hi zi f μi를 더하는데, 우리가 이 케미컬 포텐셜에서 지금 여기에 이 형태를 보시면 발렌스와 일렉트릭 필드와 전하량 거의 96,500 쿨롬 정도 되는 요 값이 곱해진 형태, 요것을 더해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화학종이 있을 때 CO2 플러스가 있을 때 이것의 농도에 의한 케미컬 포텐셜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고,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일렉트릭 필드에 의한 포텐셜을 더해줘야 되는데 그 효과를 더한 것을 일렉트로케미컬 포텐셜이다. 전기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인터페이스 에너지 잠깐 보겠습니다. dg는 감마 d 컨스턴트 TP에서 mu dn이 되는데, 자, dg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까를 보면 감마 da를 잠깐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감마 da를 다루는데, 인터페이스 에너지 에리어에 대한 변수로 볼륨을 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볼륨은 물질의 양에 의해서 변한다 라고 이렇게 택하게 되면 앞에 요것이 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이 붙고 dn이 붙습니다. 일단 요렇게 소거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만약 a가 n으로 바로 될 수 없느냐?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내도 되는데, 우리가 식전개를 하기 위해서 정확히 얘기하면 dn이라는 공통의 분모를 뽑아내기 위해서 물질의 부피에 따른 인터페이스 에너지 변화, 그리고 물질의 양에 따른 부피 변화, 이것들로 효과를 나눠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물질의 여기에 양에 따른 단위 양에 따른 부피, 그러니까 단위 양에 대한 부피는 스몰 v를 쓰고요. 그럼 요것이 남게 되죠.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굳이 choose 해준 것은 요것의 v를 뽑아내기 위함이다라고, 물론 좀 수직 전개 차원이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마 v에 요게 남고요. 그리고 mu dn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은 어떤 반지름 아래서의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 요것만 있었는데 요거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떤 디멘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 부피와 면적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감마는 인터페이스 에너지고요. V는 단위 몰당의 부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을 갑자기 도입한 이유는 구형을 가정하면 이것은 R로 나눈 편미분의 두 개의 비로 우리가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9였다면 반지름 R일 때 4파이 R 스퀘어가 면적, 3분의 4파이 R 3승이 부피여서 그것을 B를 그대로 넣어주면 R분의 2감마 V 플러스 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구형 파티클 내에 있는 솔루트의 케미컬 포텐셜은 그냥 평평한 플랫한 인터페이스를 가질 때 대비로 더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점점 케미컬 포텐셜이 올라갑니다. 달리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솔루트보다 큰 구 내에 있는 솔루트가 케미컬 포텐셜이 더 낮고 연력학적으로 더 안정합니다. R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미시적으로 보면 이 서피스가 사실상 플랫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이 서피스 커버처 효과는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것을 뒤에 보시면 다시 깁스 톰슨 효과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구로 가정했을 때는 우리가 이런 상관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스트럭처 변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여기서 다뤘습니다. 감사합니다.